고객님들께 딱 맞는 나무를 골라드리는 고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신이 분홍 만들더라. 고객님들의 인정을 비전으로 삼아 좋은 품종, 건강한 나무를 생산하여 판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살구 동계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 현장감이 있고 더 좋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만나 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사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부지런하고 내 나무에 한 번 더 사랑의 손길로 밭을 방문하고 그리고 밭에 가서 내 나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보고 그 나무의 생육 상태에 따라서 나무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품목,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품종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렇게 농사를 짓고 그 품종에 따라서 시비와 방제 그리고 수확과 판매까지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교육과 함께 실내에서 시비는 어떻게 하며 그리고 토양 관리, 정지 전정, 시기와 방법, 그리고 살구나무 하계 관리, 방제 그리고 결실 관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 추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구는 굉장히 결실이 잘 되는 품종이 있고 또 결실이 잘 되지 않는 품종이 있습니다. 특별히 햇님살구 같은 경우에는 자가 결실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결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실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장 양분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양분이 부족할 경우에 살구가 제대로 굵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B360 살구는 조기 결실, 조기 수확기가 굉장히 빠른 반면에 수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분수를 혼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구의 시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 시비를 하느냐 보통 물어보면 11월에서 2월 사이에 비료를 주고 퇴비를 준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살구는 생육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4월에 꽃이 피면 6월까지 한 80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4월 초순에 꽃이 피고 그리고 5월 말이나 6월 말까지 기간을 보면 약 60일 그리고 83일 정도밖에는 열매가 비대해지고 그 양분이 공급될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비료를 줘서 2월에서 4월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릴 때까지 양분이 제대로 공급될 시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월에서 비료를 주면 3월 따뜻하면서 나무가 수분과 양분이 이동하게 되고 그 수분과 양분을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살구는 봄에 시비하는 것보다 저장 양분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장 양분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확을 한 후에 이 저장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6월 말까지 수확을 마치면 6월 말에서 생장해서 생장이 멈추게 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약 10월까지 물이 내리고 성장이 멈추는 10월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에서 언제 비료를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비료를 줘야 되는데 언제를 주느냐,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꽃눈을 충실하게 하고 저장 연구를 충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언제 우리가 시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9월에 시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주면 다시 2차, 3차 생장을 해서 도장지 순이 계속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자라게 되면 그 가지들은 충분히 단단하게 등숙될 시간이 부족해서 동해를 받기가 쉽고 나무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생장이 멈추고 비료를 줬을 때 더 이상 생장을 하지 않고 생장이 멈추고, 생장은 멈추지만 양분, 뿌리는 아직 활동을 하고 양분을 흡수해서 가지고 있을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약 9월에서 10월이 됩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에 화학 비료 약 70에서 80% 정도를 9월에서 10월 사이에 1년 동안 우리가 줄 수 있는 비료의 70에서 80%를 줍니다. 만약에 유박을 주려면 어떻게 줘야 되느냐? 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박도 친환경 자재, 친환경 농사 지으시는 분은 유박을 줄 수 있는데, 유박을 줄 때도 역시나 9월 달에 유박을 줘서 이제 생장은 완전히 멈추고 영양은 충분히 축적할 수 있을 시기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비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저장 양분을 충분하게 축적하고, 그리고 4월 초순 꽃이 펴서 이미 양분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확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70에서 80%를 주고, 그리고 나무의 수세에 따라서 내 나무의 수세가 조금 부족하고 새순이 올라오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이 나머지의 양, 1년 동안 줄 양 중에서 나머지의 양을 3월, 4월 이때에 추가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아직 잘 알기 어렵고 4월이나 5월 초까지, 그때까지 추가로 시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토양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양 관리는 주로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느냐? 수분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수분 관리. 왜 수분 관리가 중요하냐 하면은 살구의 비대기에 항상 우리나라에는 가뭄이 찾아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약 5월 초순에서 5월 말경까지가 항상 이때 비가 잘 오지 않고 가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실이 비대할 시기에 이 비대기에 비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는데, 비가 오지 않는데 수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 관수가 되지 않으면은 살구가 제대로 굵어지지 않습니다. 양분이 중요하지만 양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수분 관리입니다. 그래서 살구 농사에 피치 못하게 아주 높은 산 밑에 있는 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분이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러나 평지에 있는 밭에 5월 초순에서 5월 말까지 과실 비대기의 관수가 잘 되지 않으면은 절대 과일이 굵어지지 않습니다. 굵어지지 않고 조기 착색,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익어서 노랗게 된다든지, 그리고 낙과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은
이 수분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수분 관리와 함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영양 관리입니다. 영양 관리. 이 비배 관리. 그래서 이제 좀 약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배 관리 포인트는 무엇이 있느냐? 이제 양분이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붕산이나 붕사를 토양의 흡수가 잘 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붕사 같은 거 이렇게 뿌리시는 분들도 있고, 붕산을 옆면 시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붕산이 들어가면은 칼슘이나 이런 다른 양분들이 잘 세포 내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칼슘을 칠 때는 붕산과 함께 넣어서 칼슘을 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토양으로도, 뿌리로도 이 붕산, 이 성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액상봉산 같은 것을 뿌리로 관주를 해주면은 우리가 토양에 준 칼슘이나 다른 양분들이 이 뿌리로 잘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비배 관리 평상시 하는 대로 하면서 액상봉산 같은 것들을 관주를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관수시설입니다. 관수시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점적관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미니쿨러, 그리고 스프링쿨러, 그 다음에 분수호스.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분수호스를 설치하기가 쉽지만은 거의 1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년밖에 사용할 수가 없고, 바람이 불면 잘 날아가고 뒤집힙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는 단점이 약이 자꾸 씻겨 내려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물을 뿌리니까 잎에도 불필요하게 물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미니쿨러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에다가 호스를 달고 그리고 미니쿨러를 한 개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미니쿨러가 이렇게 물을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은 수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 미니쿨러를 통해서 영양제를 공급할 수 있으면, 특별히 아미노산을 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점적관수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는데, 이 점적관수를 하면은 물이 똑똑똑똑 떨어집니다. 똑똑똑똑 떨어지면은 물 관수 양이 부족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비료를 주고 난 다음에 그 비료가 빨리 흡수할 수 있도록 이 비료를 녹이는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관수 시설을 해야 되는데, 관수 시설을 한다면 미니 쿨러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정지전정. 정지전정을 하는 시기와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겨울에 1년 동안 자란 나무의 가지들을 겨울에 다 잘라냅니다.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사람은 겨울에 1년 동안 쓸데없는 곳으로 잘라낼 가지로 양분을 많이 보내고, 그 가지들을 겨울에 솎아내면은 위에 있는 상단부에는 햇볕을 많이 봐서 양분과 수분이
제대로 가지만 하단부에 있는 가지들은 다 말라져 버리고 꽃눈이 아주 약해져 버리고 제대로 된 과일을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농사를 잘 짓는 분 사이에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은 꽃농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과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살구도 그렇고 자두도 그렇고 꽃눈을 튼튼하고 충실하게 잘 키워 놓아야 그래야 그 꽃눈에서 이미 그 과일이 어떤 과일이 생산될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가지를 전부 다 동계전쟁에서 제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살구나무의 하계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계 관리. 그래서 이 하계 관리가 뭐냐, 하계전쟁이죠. 하계전쟁. 그래서 동계전쟁과 하계전쟁을 번갈아가면서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계전쟁을 하고 동계전쟁을 하면 전쟁할 양이 별로 없습니다. 전쟁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고, 그리고 나무가 살구가 나무가 있고 가지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주지라고 하고, 그리고 주지에서 요걸 부주지라고 합니다. 부주지.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를 결과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지와 부주지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도장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계전쟁에서 이 도장지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장지를 잘라서 여기에서 꽃눈이 형성되도록 하고, 요것들을 잘라서 꽃눈과 결과지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꽃눈을, 이 필요 없는 가지들을 결과지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바로 하계전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이 살구의 전쟁, 이따 야외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살구의 전쟁에서 필요 없는 가지들을 동계전쟁에서 잘라낼 때는 약 1cm 정도 남겨두고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1cm 정도 남겨두면 거기에서 작은 가지들이 우리가 결과지로 만들 수 있는 결과 예비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비지들이 나오면 그 결과 예비지들을 하계전쟁에서 적심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번 더 가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계전쟁에서 도장지를 관리해서 결과 예비지를 만들고, 그 결과 예비지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결과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수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본적으로 나무가 있고 가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살구나무의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끝순 관리. 핵과류들은 양분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햇볕을 많이 본 쪽이 튼튼하고 강한 가지가 되고 힘 있는 그런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끝순 관리가 되지 않고 끝순이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가지들은 힘이 없고 약한 가지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끝순을 쭉 끝까지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끝순을 이 각도로 보았을 때 45도에서 약 60도로 이 주지 각도를 쭉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쭉 올려주고 끝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지 않도록 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가지를 어떻게 내 농장에서 전체적으로 채우느냐, 거기에서 양이 결정됩니다.
주지가 올라가면 거기에서 부주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지가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개심자연형을 하였을 때는 가지가 이렇게 나오면 부주지를 이렇게 받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받기가 쉽고 이렇게 받기가 쉽고 여기에서 작은 가지들을 결과지들을 형성하여서 수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더 관리를 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하면 어떻게 하느냐? Y자 수형을 합니다. Y자 수형을 하면은 옆으로 우리가 와이어나 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위로밖에 갈 수 없는 부주지들을 옆으로 1단씩 2단, 3단, 뭐 식재 간격에 따라서 4단, 5단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결과지들을 붙입니다. 결과지를 붙이면은 전체 공간을 꽉 채울 수 있고 많은 양의 살구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개심자연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3번 주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3개 정도의 가지를 형성하고 거기에 부주지를 2개씩 붙이고 거기에 단과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가지를 이용해서 부주지를 2개씩 붙이는 6개, 그리고 3번 주지를 이용해서 부주지를 2개씩 붙이는 9개. 그래서 6개에서 9개를 보통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지 않고 Y자형의 경우에는 1단, 2단, 3단, 4단까지 옆으로 와이어나 파이프를 이용해서 결과지를 만들어서 공간을 꽉 채워갑니다. 이상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개심자연형으로 9개의 가지를 만들고 그 가지로 상단, 하단 전체에 결과지를 배치하는 것이 양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잘 하지 못할 경우에는 Y자 수형으로 하는 것이 수량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얼마 정도 우리가 되느냐? 살구나무가 성목이 되면 약 100kg 정도의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0kg 같으면은 5kg 20상자. 한 나무에 5kg 20상자 정도 딴다면 표준적으로 내가 생산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관 내부로 햇볕과 바람이 잘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욕심이 많이 생겨서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또 위로 막 가지를 배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위로 이렇게 큰 가지들을. 그러면은 수관 내부에 햇볕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햇볕과 바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꽃눈이 말라버리고 가지가 말라버리고, 그리고 약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병충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장지 관리, 그리고 수관 내부로 들어가는 가지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지전정 시기가 언제쯤 되느냐? 살구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12월에서 2월 사이에 하는 것이 좋고, 늦어도 3월 달까지는 정지전정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제, 이 방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구의 방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살구는 세균성 구멍병을 잘 방제해야 됩니다. 세균성 구멍병을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 세균성 구멍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3월 5일경부터 시작해서 황약을 잘 치셔야 돼요. 황약을 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월 5일경부터 시작해서 10일 간격으로 전에 나눠드린 그 매뉴얼에 따라서 치는 양에 따라서 이 황약을 잘 쳐주시면 이 세균성 구멍병을 우리가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세균성 구멍병은 과일에 검은색 점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나뭇잎에는 구멍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세균성 구멍병이. 그래서 복숭아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이 세균성 구멍병이 생기면 상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구멍병을 방제를 해야 되는데 3월 5일부터 10일 간격으로 전에 나눠드린 그 매뉴얼에 따라서 방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균성 구멍병과 탄저병, 회성병 이런 병들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나눠드린 방제력 지금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그 방제력을 참조하셔서 방제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동계 방제입니다. 동계 방제. 3월 5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농사 짓는 분에 따라서 6월 초까지만 약을 치고 7, 8, 9, 10, 11, 12, 1, 2, 3까지 약을 계속 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열매가 달리지 않았다고 해서 1년차, 2년차, 식재 1년차, 2년차 아예 약을 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무 끝에는 순나방이 먹고 나무 안에는 각지벌레가 생기고 그리고 심식충이 들어가고 세균성 구멍병이 다 붙게 되어서 형편없는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를 딸 때쯤 되면 나무를 거의 잘라내는 것이 나은 형편이 되는 그런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치는 것들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쳐서는 절대 병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월 초까지 치고 PLS 때문에 그리고 한 열흘 정도 못 치고 그냥 놔둬버리면은 그때부터 세균이 계속 증식합니다. 1년 내내 세균들이 증식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치고 난 다음에 7, 8, 9, 10, 11, 12, 1, 2, 3 요때까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확 후에도 최소 한 달에 한 번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7월, 8월, 9월까지 치시고 또 안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도 땅이 얼지 않고 굉장히 고온이 되는 경우, 봄 날씨처럼 따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달부터 계속해서 우리 과원의 나무에 세균들이 계속해서 증식하고 번식합니다. 그것들이 열매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포인트는 12월까지. 그리고 특별히 이 11월, 12월 이때 세균성 구멍병 방제를 하기 위한 황약을 2회 정도 살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치면은 약재가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기간이 1월, 2월, 3월이 됩니다. 그래서 11월에서 12월 월 동안은 세균들을 잘 잡고 난 다음에 1, 2, 3월 약을 치지 않고 보내고 난 다음에 3월 달에 농사가 시작되어지면 병들을 잘 예방하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방제는 굉장히 삶농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가 3월 달에 통상적으로 황약을 한번 치고 그리고 4월, 5월, 6월에 치면 3번에서 4번만 치는 경우가 있어요. 3월, 4월, 5월, 6월. 그렇게 해서는 훌륭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들 확인해 보면 다 자기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비법은 이 7, 8, 9, 10, 11, 12에 어떻게 나무를 잘 관리하느냐가 내가 농사를 잘 짓느냐 못 짓느냐
그것을 판가름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특별히 11월, 12월에 이 세균성공병과 이런 병들, 균으로 오는 병들, 축으로 오는 병들 예방하기 위해서 이때 방제를 잘 해주는 것이 포인트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실 관리가 중요합니다. 결실 관리. 그래서 결실 관리는 거리 적과를 많이 합니다. 거리 적과를 하는데 약 5에서 7cm 간격으로 열매를 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햇님살구 같은 경우에는 결실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거의 꽃마다 다 피고 그 꽃마다 다 결실됩니다. 그래서 냉이가 입는 해에도, 냉이를 입는 해에도 워낙 결실력이 좋기 때문에 나무가 빈 나무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적과를 하지 않으면 너무 많이 양분을 소진하게 되기 때문에 과일이 제대로 굵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5에서 7cm 정도 되는 거리적과 반드시 해주시고, 이 거리적과 적과도 너무 늦게 하면은 잘 굵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난 다음에 15일에서 20일경 1차 적과를 해줍니다. 그리고 약 40일경에 2차 적과, 2차 적과를 40일경에 해줍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4월 초에 개화를 해서 15일에서 20일경 되면은 거의 4월 말경, 그리고 2차 적과는 약 40일경, 그래서 5월 10일경, 약 5월 10일경에서 내외로 2차 적과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2차 적과 할 시기에 한 번에 적과를 끝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따서 버릴 그 과일에도 영양을 계속해서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만큼 키워서 그때 따버리면은 다른 과일로 갈 양분들이 이때까지 40일까지 양분을 고루고루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분이 부족하게 되면 잘 굵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1차 적과에 약 15일에서 20일경에 적과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적과에서 완벽하게 적과를 하시면은 정상적인 적과가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농사 가운데에 가장 쉬운 것이 살구 농사입니다. 왜냐하면은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약 60일에서 80일만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60일이라면 거의 배추 농사 짓는 것 정도밖에는 생육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60일에서 80일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그 후에 7, 8, 90, 11, 12, 1, 2, 3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하계 관리라고 말씀드린 것은 하계 전정, 그리고 하계 전정 이후에 시비, 비료를 9월에서 10월 주는 것, 그리고 토양 관리, 수분이 부족할 때 관수를 해주는 것, 이것들 잘 되지 않으면은 절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만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사는 첫째도 부지런, 둘째도 부지런입니다. 그리고 많이 연구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